미용실에 들어갈 때보다 나오면서 오히려 더 늙어 보인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기분 전환이 될 거라 기대하며 머리를 새로 하고 거울을 바라봤는데 그 안에는 제가 아니라 갑자기 제 어머니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것도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충격은 저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헤어스타일이 우리를 더 늙어 보이게 하고 어떤 스타일이 실제로 얼굴에서 몇 년을 덜어내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미용사는 좋은 의도로 머리를 잘라줍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모발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실제로 얼굴의 시간을 되돌린 듯 젊어 보이게 만드는 3가지 헤어스타일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얼굴에 몇 년씩 나이를 더하고 있는 3가지 스타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젊음을 억지로 붙잡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기 있고 에너지 넘치는 여성의 모습을 겉에서도 그대로 드러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수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미용실의 참사는 3년 전 일이었고 바로 그 경험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모든 것을 찾아 나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미용사를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제 머리를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미용사는 제 나이에 가장 안전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스타일을 계속 잘라주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머리는 저를 더 피곤해 보이게 했고 더 촌스럽고 시대에 뒤처져 보이게 했으며 63이라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모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뛰어난 미용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순이 내어문 여성 수백 명의 헤어스타일 전후 사진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살펴봤습니다. 얼굴형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나이가 들면서 모발의 질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특정한 커트가 얼굴에 어떤 시각적 착시를 만들어내는지까지 깊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이에 맞는다고 믿어온 헤어스타일 가운데 상당수는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피해해왔던 몇몇 스타일은 오히려 지금의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젊어 보이게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히 어떤 3가지 헤어스타일이 얼굴에서 몇 년을 덜어내는지, 그리고 왜 그 스타일들이 중년 이후에 모발과 얼굴에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용사가 권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스타일도 공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머리들은 여러분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얼굴을 계속 늙어 보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행을 무작정 따라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내 머리에 무엇이 실제로 잘 맞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매주 60 이후에도 멋지고 세련되며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스타일과 미용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습과 기분을 완전히 바꿔줄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5번째로 말씀드릴 젊어 보이는 헤어스타일은 질감이 살아있는 긴 단발입니다. 예순이 넘은 여성에게 이 스타일은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리는 보통 턱선과 쇄골 사이에 오며 대체로 턱 아래 약 외서 7.5cm 정도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길이만 맞춘다고 젊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스타일의 진짜 핵심은
바로 질감과 움직임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모발의 볼륨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머리카락이 두피에 납작하게 붙어 보이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체를 한 길이로 무겁고 반듯하게 자르면 오히려 가늘어진 머리와 부족한 볼륨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머리 전체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층입니다. 그렇다고 두껍고 거친 층을 여러 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가볍게 움직이고 입체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드럽고 섬세한 층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용실에서는 안쪽에 자연스러운 층을 넣어달라고 하거나 모발 끝을 가볍게 다듬어 길이의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한 덩어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각 가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빛을 받을 때도 훨씬 풍성하고 생기 있게 보입니다. 이 긴 단발의 진짜 매력은 얼굴을 감싸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앞부분은 살짝 길게 남기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짧아지도록 연결하면 부드러운 사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선은 시선을 얼굴의 앞쪽과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전체 인상을 한층 가볍고 또렷하게 보이게 합니다. 여기에 얼굴 주변으로 가볍고 가느다란 층을 더해주세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턱선을 딱딱하게 드러내는 대신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얼굴선 전체에 한결 젊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손질할 때도 머리를 너무 반듯하게 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곧고 움직임 없는 머리는 얼굴선을 더 강하고 엄격하게 보이게 하면서 오히려 나이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굵은 고데기를 이용해 아주 느슨한 굴곡을 만들거나 머리를 말릴 때 몇 가닥씩 살짝 비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표는 또렷하게 말린 컬이 아닙니다. 애써 꾸민 느낌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듯한 부드러운 질감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도 2해 전 이 스타일로 머리를 바꿨는데 변화는 바로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한층 환해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어디 좋은 곳에 다녀왔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스타일의 가장 큰 장점은 모발이 가늘어진 여성에게도 잘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여러 겹의 부드러운 층이 실제보다 머리숱이 더 풍성해 보이는 착시를 만들어주고 직모부터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있는 모발까지 다양한 머릿결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말씀드릴 스타일은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현대적인 짧은 머리입니다. 아마 속으로 나는 절대 저런 머리는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흔히 떠올리던 둥글고 짧은 스타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중년 이후 여성에게 잘 어울리는 현대적인 짧은 머리는 훨씬 부드럽고 길이도 조금 더 남겨두며 제대로 자르면 얼굴선을 놀랄 만큼 세련되게 살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길이와 질감입니다. 정수리 부분은 최소 약 외서 7.5cm 정도의 길이를 남기고 앞쪽은 이마를 자연스럽게 쓸어 넘기거나 귀 뒤로 넘길 수 있도록 조금 더 길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옆과 뒤는 짧게 정리하되 지나치게 바짝 자르지 않아야 합니다. 확 잘라낸 느낌보다는 아래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짧아지는 형태가 훨씬 좋습니다. 전체 인상은 날카롭거나 남성적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스타일이 예순 이후에 그렇게 잘 어울릴까요? 첫째, 가늘어진 머리에서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주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발이 훨씬 풍성하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둘째, 시선을 자연스럽게 얼굴로 끌어오면서 특히 눈과 광대를 강조해줍니다. 이 2 부분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손질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대충 자른 머리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세련도에게 다듬은 인상을 줍니다. 아이스타일을 젊어 보이게 만드는 핵심은 정수리의 질감입니다. 매끈하고 둥글게 한 덩어리로 떨어지게 자르는 대신 가볍게 끊어지는 층을 만들어 머리카락 사이에 분리감과 움직임을 넣어야 합니다. 미용실에서는 모발 끝을 섬세하게 가볍게 다듬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질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을 때 억지로 고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떨어지면서 약간 흐트러진 듯한 생동감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AP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마를 부드럽게 감싸고 얼굴선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려면 어느 정도 길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옆으로 흐르는 앞머리든 얼굴 쪽으로 길게 떨어지는 가느다란 머리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선이 들어가야 짧은 머리 특유의 둥근 모양이 깨지면서 오래된 느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 전체가 둥글고 매끈하게 붙어 마치 헬멧을 쓴 것처럼 보이는 짧은 머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저는 이 스타일로 완전히 달라진 여성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 지인 한 명도 얼굴선을 아래로 끌어내리던 어깨 길이의 머리를 과감하게 현대적인 짧은 스타일로 바꿨는데 그 순간 정말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외모의 변화보다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분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진짜 내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젊어 보이는 스타일은 어깨를 살짝 스치는 샤그컷입니다. 움직임과 볼륨은 살리고 싶지만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은 피하고 싶은 60 이후 여성에게 이 스타일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길이는 보통 어깨에 닿거나 어깨보다 조금 위에 오는데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목선을 길고 가볍게 보여주면서도 긴 머리의 무게가 얼굴과 전체 인상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느낌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가 단순한 층낸 머리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레이어를 넣는 방식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샤그컷은 정수리의 짧은 층부터 아래쪽의 긴 머리까지 머리 전체에 층이 이어집니다. 이 구조가 뿌리 쪽에는 확실한 볼륨을 만들어주고 머리 전체에는 풍부한 움직임을 더해줍니다. 젊었을 때보다 모발의 밀도와 힘이 줄어든 여성에게는 이 차이가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 주변을 어떻게 감싸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광대 부근에서 시작되는 부드러운 앞머리나 길고 가느다란 얼굴선 레이어를 넣어주세요. 앞부분은 가장 짧게 시작하고 뒤쪽 머리와 자연스럽게 이어질수록 조금씩 길어지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과 광대로 시선이 모이면서 얼굴의 장점이 살아나고 턱선이나 목 주변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은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이 60 이후에 특히 잘 어울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머리숱이 예전보다 줄었더라도 여러 겹의 층이 실제보다 훨씬 풍성한 모발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질감과 움직임이 더해지면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애쓴 느낌 없이도 훨씬 생기 있고 현재적인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원래 가지고 있는 머릿결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있든 약간의 곱슬기가 있든 완전한 직모든 상관없습니다. 이 스타일은 머릿결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질감을 더 잘 살려줍니다. 손질할 때도 지나치게 완벽하게 정돈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살짝 흐트러진 듯한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멋스럽게 보입니다. 젖은 머리에 질감을 살려주는 제품이나 거품 형태의 스타일링 젤을 가볍게 바른 뒤 손으로 쥐어 주듯 모양을 잡고 자연스럽게 말려도 좋고
바람을 넓게 퍼뜨려 말리는 도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조금 더 단정한 인상을 원한다면 둥근 빗을 이용해 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머리카락이 한 대옹거리로 붓기보다 가볍게 분리되어 살아 움직이는 질감은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스타일의 목적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머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잔뜩 준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아름답고 세련된 인상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어깨를 스치는 이 길이는 얼굴에서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세로선을 만들어 전체적인 실루엣을 더 길고 가볍게 보이게 합니다. 여성스러운 느낌과 다양한 손질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길이는 남아있으면서도 머리가 축 처질 정도로 길지 않기 때문에 볼륨과 생기를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헤어스타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턱선에서 똑 떨어지는 일자 단발입니다. 이 스타일이 워낙 흔하고 많은 미용사들이 클래식하고 무난한 선택이라고 추천하기 때문에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태옥선에 정확히 맞춰 한 길이로 반듯하게 자른 단발은 예순 이후에 얼굴을 가장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스타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태옥선에 만들어지는 강한 수평선이 대부분의 얼굴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그대로 강조합니다. 그 결과 턱 아래의 처짐이나 부드러워진 윤곽이 더 눈에 띄고 얼굴 전체가 더 넓고 무겁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층이나 질감이 전혀 없으면 머리카락이 두피에 납작하게 붙으면서 가늘어진 모발을 감춰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셋째, 일자 단발 특유의 강하고 기하학적인 선은 중년 이후에 부드러워진 피부와 부딪히면서 얼굴을 더 딱딱하고 날카롭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스타일은 사람의 인상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태옥선에서 반듯하게 끊기는 단발은 여성의 얼굴을 엄격하고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따뜻하고 생기 있는 이미지와는 정반대입니다. 특히 머리 전체를 하리로 자르고 움직임까지 없으면 지나치게 진지하거나 오래된 스타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머리를 세련되고 나이에 맞는 스타일이라고 믿으며 하고 다니는 여성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머리가 얼굴에 몇 년씩 나이를 더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스타일을 하고 계신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용사에게 안쪽에 부드러운 층을 넣어 움직임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 끝부분에는 가벼운 질감을 더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앞쪽을 뒤쪽보다 살짝 길게 연결하면 얼굴선이 훨씬 부드럽고 가볍게 살아납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나이 들어 보이던 단발이 훨씬 세련되고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딱딱하고 반듯한 선은 예순 이후의 얼굴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한 얼굴선을 거스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부드러움과 움직임, 그리고 계산된 각도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스타일은 짧고 촘촘하게 말린 강한 펌입니다. 이 스타일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머리숱을 더 풍성하게 보이게 하고 손질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련돼 보이기는커녕 얼굴에 10년 가까운 나이를 더해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짧은 머리에 컬을 촘촘하게 넣으면 머리 전체가 둥글게 부풀면서 마치 헬멧을 쓴 듯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머리 위에 둥근 구름 하나가 얹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양은 시선을 얼굴의 둥근 부분으로 집중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까지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양만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촘촘한 캐월은 자연스러운 질감보다 뻣뻣하고 인위적으로 보이기 쉽고, 습도가 높은 날에는 쉽게 부스스해지면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대신 정돈되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펌은 모발 구조에 부담을 줍니다. 예순 이후의 머리카락은 이미 이전보다 약해지고 건조해지기 쉬운데, 여기에 화학적인 시술이 더해지면 모발이 더욱 푸석하고 약해져 끊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아무리 커트가 잘 되어 있어도 윤기를 잃고 손상된 머리는 전체 인상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합니다. 여기에 이 스타일이 가진 세대적 이미지까지 영향을 줍니다. 촘촘한 짧은 펌은 다흑정 연령대와 너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는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여성의 머리를 떠올릴 때 바로 이런 형태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를 차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이 스타일이 시대를 초월한 모습이라기보다 특정 시절을 강하게 떠올리게 하는 표식이 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만약 볼륨이 필요하고 손질까지 편한 머리를 원하신다면 더 좋은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대적인 짧은 머리나 질감이 살아있는 긴 단발은 관리가 편하면서도 훨씬 현재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컬을 좋아하신다면 촘촘하게 말아올린 강한 컬보다는 크고 느슨하게 흐르는 웨이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아니면 원래 가진 머릿결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알맞은 손질 제품과 커트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질감을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머리는 본래 가진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해야 합니다. 머릿결과 싸우거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이를 먼저 드러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짧고 촘촘한 강한 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스타일은 길고 납작하게 떨어지는 한 길이 머리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긴 머리를 지켜오신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저 역시 몇 년 동안 머리를 자르는 것을 계속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층도 없고 질감도 없고 얼굴선을 살려주는 형태도 없이 길게 늘어진 머리가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모발은 자연스럽게 가늘어지고 특히 끝부분부터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긴 머리를 한 길이로 그대로 유지하면 이런 변화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끝부분이 가늘고 듬성듬성해지면서 머리카락 사이로 비쳐 보이고 전체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힘없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긴 머리의 무게는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머리카락, 얼굴선까지 시각적으로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을 만들어서 얼굴이 더 피곤하고 처져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길고 납작한 머리는 볼륨과 생기가 부족해 보이기 쉽습니다. 젊은 인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풍성함과 움직임이 사라지면서 머리 전체가 축 늘어지고 힘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피부의 탄력과 단단함도 예전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긴 머리가 부드러워진 얼굴선을 따라 아래로 늘어지면 처진 부분에서 시선을 분산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이 목과 가슴 윗부분 가까이에 길게 내려오면 나이가 가장 먼저 드러나기 쉬운 바로 그 부위로 시선을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나치게 긴 머리는 지금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기보다
예전의 젊음을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젊어 보이는 것과 나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얼굴과 모발에 더 잘 맞는 길이로 머리를 정리했을 때 오히려 훨씬 젊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자신을 알고 선택하는 자신감과 세련된 감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긴 머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두 아주 짧게 잘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길이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층과 형태를 더하는 것입니다. 특히 얼굴 주변에 부드러운 층을 넣고 가늘고 힘없이 남아있는 끝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 건강해 보이는 선을 만들어주세요. 머리 전체에도 질감과 움직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 아래까지 계속 길게 늘어뜨리기보다는 쇄골 정도나 그보다 조금 아래에서 길이를 멈추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긴 머리의 여성스러운 느낌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한 길이로 납작하게 떨어지는 머리가 만드는 노화 효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성인이 된 뒤 이 대부분의 시간을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어깨를 살짝 스치는 길이로 자르고 층까지 넣는 일은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얼굴은 훨씬 산뜻해 보였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더 현재적이었으며 솔직히 말하면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처럼 머리카락이 얼굴 옆에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얼굴을 아름답게 감싸주는 하나의 틀이 생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얼굴에서 실제로 몇 년을 덜어내 보이게 하는 3가지 헤어스타일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매일 얼굴에 나이를 더하고 있는 3가지 스타일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감이 살아있는 긴 단발, 현대적인 짧은 머리, 그리고 어깨를 스치는 샤그컷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반대로 턱선에서 똑 떨어지는 일자 단발, 짧고 촘촘한 강한 펌, 길고 납작한 한 길이 머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정말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머리는 우리가 더 생기 있고 더 세련되고 그리고 더 젊어 보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굴선을 감싸고 빛을 받아 반사하고 움직임을 만들며 전체적인 인상의 분위기까지 결정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은 허용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가장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머리와 더 생기 있게 보이게 하는 머리의 차이는 때로 불과 몇 센티미터의 길이와 몇 가지 세심한 커트 방식에서 갈립니다. 딱딱한 일자선보다 질감을 선택하고 움직임 없는 머리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선택하고 날카로움보다 부드러움을 선택하세요. 한 길이보다 층을 선택하고 오래된 인상보다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현재적인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다음번 미용실에 들어갈 때는 이제 여러분도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가 얼굴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을 권한다면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미용사는 머리를 자르는 기술의 전문가이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지는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 좋은 기대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맞는 모습이라는 오래된 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진짜 나를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나이에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이란 결국 지금의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세련되게 보여주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떤 머리는 우리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어떤 머리는 더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지 새롭게 보게 해드렸다면 앞으로 어떤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싶은지 또는 어떤 스타일은 이제 피하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앞으로 이런 내용을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6가지 헤어스타일의 사진과 함께 미용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면 좋은지, 집에서는 각각 어떻게 손질하면 좋은지를 정리한 무료 안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 자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결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전자우편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여성이 자신의 머리를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또 하나의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얼굴을 순식간에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화장 실수와 그 대신 몇 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아름답고 세련된 머리를 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머리에 만족하며 살아가기에는 여러분은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미용실 예약을 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미용사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은 아름답고 자신감 있고 눈부시게 빛나는 기분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